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쉽게 정리해드리는 친절한 K입니다. 강충룡 도의원이 최근 공개석상에서 성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. 이 이슈를 취재하고 있는 허지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. 허지영 기자, 먼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강충룡 의원이 당시 했던 발언부터 짚고 넘어가죠. 어떤 내용이었죠? 네, 우선 당시 발언이 나왔던 자리는 이 학생인권 조례안이 상정된 지난달 23일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였습니다. 강충룡 의원은 학생인권 조례안 의결을 앞두고 반대 토론을 신청했는데요. 이 자리에서 강 의원은 나는 동성애를 싫어한다. 동성애가 괜찮고 정상적이라고 학습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며 그건 동성애를 권장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. 강 의원의 이러한 발언에 시민단체가 즉각 반발했지만 제주도의회는 3주 넘게 무대응으로 일관했는데요. 결국 제주 지역 정당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제주차별금지법 제정연대가 강 의원과 제주도의회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. 사실 이 시민단체가 인권위에 그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게 그렇게 크게 주목받는 논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처음 발언이 나왔을 때 보도들이 여러 차례 나왔는데요. 이렇게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습니다. 사실 저 역시도 해당 발언을 뒤늦게 좀 인식을 하게 됐는데요. 처음엔 지역 정치인이 도의회 본회의라는 공개석상에서 이러한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놀랐고요. 또 어떠한 의원도 그 자리에서 강 의원을 제지하거나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비판을 하지 않아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. 이 속기록대로면 이러한 발언에도 오히려 강 의원에게 인사하고 들어가라는 이 좌남수 의원의 핀잔에 장내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. 사실 이때가 인공지능 서비스 이루다가 이 장애인과 성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비판을 받으면서 중단됐을 때거든요. 네. 게다가 취임을 앞둔 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성소수자를 장관으로 발탁했다는 기사가 쏟아지기도 했고요.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권 감수성이 높아지는 시기에 제주에도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. 마침 기사가 나가기 전날 이 제주 지역 언론들이 강 의원의 혐오 발언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다는 한 시사평론가의 글도 봤는데요. 신문의 작은 박스 기사 혹은 방송의 단신 기사로 나가기엔 사안의 중대성이 좀 크다고 생각해 온라인 기사로 먼저 취재 내용을 전달했습니다. 네, 그래서 허지영 기자가 온라인 기사로 먼저 전달을 했고 실제 네티즌들의 반응은 좀 어땠나요? 네, 우선 네티즌들의 댓글을 하나하나 다 읽어보지는 못했는데요. 네. 대부분 성소수자, 그중에서도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이제 많았습니다. 이러한 배경 때문에 제주도의회가 이번 사안에 대해서 묵묵부담으로 일관하는 거 아닐까 나름대로 추정도 해봤는데요. 다행히 취재가 시작되자 좌남수 의장은 상임위원장 그리고 원내대표가 모인 자리에서 이 강 의원의 발언에 대한 의견을 나누겠다고 밝혔습니다. 밝힐 입장이 없다면서 시간을 달라던 강충룡 해당 당사자 의원도 이제 해명 자료를 내고 자신은 성소수자를 혐오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뒤늦게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이 강충룡 의원의 해명을 두고서도 시민단체가 또다시 입장문을 냈어요. 성소수자를 혐오하지 않는다면서 또다시 혐오 발언을 했다 이런 주장이었죠? 네, 맞습니다. 지적하신 대로 사실 강 의원의 해명 자료를 다시 한번 꼼꼼히 보면요. 강 의원은 우선 자료를 통해 성소수자를 혐오할 의도는 없다고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이 유아기와 청소년기의 동성애를 확대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사실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담고 있는 말로 결국엔 종전의 입장과 크게 다를 바가 없거든요. 시민단체는 성소수자를 혐오하지 않는다면서 강 의원이 여전히 혐오 발언을 일삼고 있다며 도의회에 공식 사과를 요청했습니다.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로 면피성 사과를 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사실 이 제주도의회에서 도의원들이 어떤 물의를 일으켰을 때 징계할 수 있는 윤리특별위원회가 마련돼 있잖아요. 하지만 도의회는 이번 건을 윤리특위에는 붙이지 않기로 한 거죠? 네, 맞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좌남수 의장이 이제 상임위원장이랑 원내대표와 이 안건의 이 사태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네네. 이제 이 자리에서 강 의원을 윤리특위에 넘기지 않기로 한 건데요. 의원 개인의 소신을 밝힌 거지 이 윤리특위에 붙일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. 이번 일을 계기로 취재를 해보니 윤리특위가 구성된 2013년 이래로 이 의원 징계를 위한 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는데요. 제주도 의원 윤리 강령 조례에 따라 품위를 손상했을 경우에 윤리특위를 열어서 해당 의원을 징계할 수 있거든요. 네. 하지만 의장이나 동료 의원이 징계를 요청해야 하는 게 맹점이라면 맹점일 수 있습니다. 이 좁은 지역사회에서 4년 동안 매일 얼굴을 맞대는 의원들끼리 어떻게 징계를 요구하겠느냐는 건데요. 이 11대 의회만 하더라도 품위 손상으로 논란이 된 의원들이 몇 있는 만큼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.
물론 무리를 일으킨 의원이 없어서 윤리특위에 올리지 않았다라고는 도의회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땠습니까? 네, 우선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부분 비슷한데요. 정치인이라면 더더욱이나 이 혐오 표현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말입니다. 전문가들 발언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동성애 자체에 대한 찬반 여부라던가 관련 정책 찬반 여부를 떠나서 국민의 일원인 한 집단에 대해서 정상, 비정상이라고 판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정치인의 발언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에서 어떤 기준점을 제시하는 것이거든요. 이런 말을 해도 된다 또는 안 된다. 어떤 사회의 자정을 기대하기보다는 어떤 정치권이나 아니면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그런 발언들이기 때문에 어떤 선거로 심판하자 아니면 표현의 자유에 맡기자라는 것보다는 일정한 어떤 제재나 어떤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네, 이나영 생각합니다.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도 KBS와의 통화에서 강 의원이 누군가를 차별하고 또 배제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거라고 꼬집었습니다. 사실 성소수자 자리에 장애인이나 여성, 노약자 같은 사회적 약자 어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건데요. 네. 개인의 소신일지언정 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파장을 일으켰다면 그 의견은 온전히 개인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이 말도 이 전문가분이 덧붙이셨습니다. 하지만 윤리특위에 넘기는 건 또 다른 문제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. 인터뷰에 응하지 않은 한 제주 지역 교수는 이 자칫 의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는데요. 이 국회의원들은 임기 중 한 발언을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이른바 면책특권이 적용되지만 광역의원 의원들은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특정한 사안에 대한 발언을 꺼릴 수 있다는 겁니다. 네, 사실 시청자분들께서도 의견이 엇갈릴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은 되긴 하는데 제주도의회가 결국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죠. 네, 그렇습니다. 좌남 소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올 상반기 중에 제주도 의원들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원들의 인권의식, 특히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건데요.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보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이지만 의원들의 문제의식이 조금이나마 높아진다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. 허지연 기자 고생했습니다. 네.